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어제 1% 넘는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피 장 초반은 2,41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기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보합권에서 현재는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인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흐름은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한 금요일장 이제 후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또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전하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최근에 와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움직였던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주들도 좋았지만은 이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주목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네. 일단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많은 종목들을 좀 바라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서 큰 뉴스가 나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좀 새로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네.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화요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화요일 날 모든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해서 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일단은 자동차 키워드를 좀 두고 뭐 내연기관차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리고 전기차는 어떤 포인트로 그리고 수소차는 어떤 포인트가 좋은지 이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좀 흐름을 좀 잡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때는 내연기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뭐 이와 같은 완성차들과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종목들 보게 되면은 자동차 완성차 섹터, 자동차 부품 섹터 이렇게 네. 나뉘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현대차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어제까지 52주 신고가를 또 새롭게 경신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좀 두터웠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좀 장기간 이제 박스권을 가졌던 위치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에 관심이 좀 새로웠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래 현대차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섹터가 어려운데 네. 만약에 이제 실적주를 본다면은 현대차의 신차 판매가 괜찮았다. 그래서 상반기 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실적주를 본다면 여러 가지 섹터 중에 현대차 본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시점하고 이제 지금의 시점은 좀 달라요.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올라왔는데 네. 저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을 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동안에 내수 판매에 대한 실적으로 봤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더 보려면 더 가려면 내수에서의 판단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도 필요하다. 해외로 집중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외에 대한 소비 판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저는 여기서 1달러 1차적인 목표가를 마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굳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끌고 갈 만한 섹터는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차익실을 마치고 종목을 새롭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내용들을 빠르게 보도록 한다면요. 네. 자, 우리가 전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요. 현대차, 기아차만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년비 비교에서도 사실 이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네. 이거는 상반기 때 신차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매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전년비보다 좋았다는 것. 그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오죠. 네. 실적 베이스로 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죠. 근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거는 전 세계의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잘했어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지난번에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기준. 7월 달에 해서 현대차는 살아 있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가 어렵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핵심만 딱딱 짚어보도록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대한 판매량을 보게 되면 네.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역시나 국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해외 판매에 대한 부진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급감하게 되었죠. 확실히 내수와 해외가 지금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가 필요하다. 여기서 현대차를 더 신고가를 보려면은 네. 해외 판매, 해외 시장에 대한 자동차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다음 자료도 넘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판매를 보니까요, 코로나에 대한 충격 경험하고 많이 받았죠.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은 수준이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을 예상해봤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전 수준과 동급은 아니군요. 물론 이제 기다려보자. 음. 회복은 되고 있다. 네. 기다려보자라는 포인트였고요.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주로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유럽, 미국, 중국인데 그나마 유럽이 제일 빠르다. 네. 그런데 지켜보자. 다음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차 판매에 대한 수요를 보니 네. 살아나고 있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보다 7월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네. 기준 좀 넘어가진 않았다. 네. 그래서 판매가 더 필요하다. 지켜보자. 이렇게 지켜볼 거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6만 5천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그 네. 차트와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 해외에서는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이. 네. 일단 이제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네.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저기 프랑스 예. 그리고 인도 이야기를 제가 꺼냈어요. 맞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는 좀 큰 추격이 있었죠. 러시아는 우리 시장에 있으면 사실 진출하는 시장이 좀 아니다 보니까 네. 러시아는 좀 배제했고요. 프랑스하고 인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 차량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극복을 빨리 전환하려고 했던 국가고 네. 또 인도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이제 판매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살아나는 모습들 다른 지역보다도 회복력이 좀 빨랐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회복은 어렵다. 인도가 지금 가장 심각한 확진세에 대한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은 미국의 확진세를 인도가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신차에 대한 앞으로의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네. 좀 더 관망하자라는 얘기였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이제 인도에서의 이야기 들었는데 인도가 제일 빠른 추이였어요. 네. 근데 만약에 코로나 이 시장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위치에서 되게 중요한데 코로나의 확진세가 가장 심각하게 또 증가폭이 큰 국가가 인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 기다려보자 네. 얘기 들었던 것이고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제 많이 훑어봤기 때문에 네. 예, 오늘은 좀 포인트만 쫙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시장의 회복력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면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전체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제 친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신차 판매가 나타나간다고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사실 높지가 않다. 네. 그러면은 다른 시장을 공략을 하자. 전기차에 대한 시장, 뭐 수소차에 대한 시장. 사실 수소차는 우리나라하고 판매량이 거의 비슷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대륙을 봤을 때는 수소차에 대한 판매량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공공기관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좀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포인트 보자.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중국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점유 시장 브랜드 가치가 많이 잃었어요. 네.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들이 잘 나가려면 예. 내수 판매 당연히 이제 실적 회복을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환경은 꼭 현대차, 기아차만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에 현대차가 정말 크게 올랐었던 때는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네. 먼저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진출했던 거는 유럽 시장입니다. 네. 근데 경차 위주로의 시장 진출이었고 근데 본격적으로 세단 이후에 들어간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가격 정책,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갔어요. 네. 상당히 좀 우리나라 현지에 있는 이 내수 판매보다 미국에 진출하는 가격이 좀 더 낮았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아이씨 배 타고 내가 갔다 사온 게 낫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고 아이씨 뭐 제네시스 타면은 그랜저 하나 더 줘? 막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도.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끌었어요. 도요타와 많이 이제 비교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제법 탈만하다는 겁니다.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뚜껑을 열어봤어요. 네. 어떤 부품 쓰나 봤는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품사 쪽으로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현대차, 기아차에 잘 돼야지 이들이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해외 활로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자동차들과의 협업이 있었고 예. 수주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매출 증가를 보게 되면요.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적은 굉장히 부진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앞에 자리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에 대한 전체적인 판매가 네. 부진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자체가 그렇죠. 해외가 아직 부진한 현실을 반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부품주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거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현대차, 기아차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손잡고 있으니까. 해외에 대한 매출도 같이 성장을 해야 이들이 잘 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네. 국내로 성장했었던 자동차 업황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때가 맞다. 네. 왜? 해외 판매도 살아나는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건네드린 거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네. 결국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비가 살아난다면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소배 판매가 살아날 것인데 네.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 이들 기업들이 다 주목받는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판매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제 경기 위축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IT,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을 알아놓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메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종목이 많이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주말에 네. 토요일 날 오전에 공개 방송 준비합니다. 제가 그때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종목들을 또 중요한 종목들을 소개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이 점은 유심히 봐라. 이걸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딱 한 개만 알려줄 건 아닌데 그래요? 이 안에서 중요한 기업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실은 내연기관 관련된 종목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쪽에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아놓으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지난주에 계속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는 내연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에 대한 출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네. 2020년도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전년도들보다도 부진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해외 판매가 완전히 저조한 상태인데 현대차, 기아차를 더 볼 것이냐 내수로 올라온 건 이미 우리가 선반영했다. 갈 만큼 갔다. 여기서 더 보려면은 고민 좀 하자. 네. 해외 판매 좀 봐라.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사실은 이제 볼 만큼 봤어요.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볼 것인데 일단은 자료를 계속 넘어가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내수 판매만 집중되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마저도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사들은 내수 판매도 좀 부진했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사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다음 차를 보도록 하죠. 네. 이 자리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시장이 어디 있냐? 네. 미국과 유럽과 중국인데 자, 미국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2020년도 7월 달 와서 회복력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이 전년비에서는 아직은 부진하다.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돋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소차고요, 전기차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중국이나 시장에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네. 차라리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차세대 자동차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회복하려면은 여기서 2배 이상 올라와야지 회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침체기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팔았던 자동차들에 대한 추이를 보면 네.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 대한 도표로 봤을 때 당연히 판매가 전년비에선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이 전체 시장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떨어졌지만 이제 그래도 그 추이가 아주 바닥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우선은 이제 중국과 미국을 볼게요. 오른쪽을 네.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급감을 했어요. 네. 판매는 있었지만은 급감을 했습니다. 내연기관 디젤 가솔린도 안 팔리는데 네. 전기차도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판매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시장이 유럽, 미국,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달라요. 네. 유럽을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있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2019년도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이 되었던 것은 3월 달, 4월 달이었어요. 네.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근데 판매량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전년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그렇죠. 때 오른쪽이 더 높아요, 지금? 지금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정부 주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네. 유럽 지역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새롭게 시장 공략하는 곳은 중국이고요. 중국에 대한 거점을 가지고 유럽 시장 준비를 하는데,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이제부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을 정말 기대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네. 사실은 화학적 부분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쪽이잖아요. 유럽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LG 화학에 대한 역할을 더 기대했던 것이고요. 일단 다음 도표로 해서 전체 이 전기차를 한다면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경쟁이거든요. 네. 배터리에서 LG 화학에 대한 위치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인데, 네. 테슬라 모터스는 이제 중국과 유럽을 거점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이 생산 기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네. 생산 기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현지에서 배터리 조달을 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컸어요. 굳이 넘어가진 않아도 되는데, 네. 일단은 빨리 넘어가네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주요 키워드가 중국과 이제 유럽에 대한 시장을 볼 겁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번에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날 있게 되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때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네. 어떤 키워드가 중요할 것인가? 테슬라 모터스는 사실 그동안에 파나소닉과 이 배터리를 협작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왔는데, 그렇죠. 작년부터 좀 달라졌어요. 작년 상반기 때까지는 100% 파나소닉이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LG화학에 대한 새로운 네. 공급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와서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LG화학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하게 되면은 네. 테슬라 모터스가 과연 어느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더 발표를 할 것인가.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했으니 중국 기업에 대한 선택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고요. 네. 그러면 왜 배터리 파트너가 왜 중요하냐? 우선은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에게 조달을 받아왔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터스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지만 이제 파나소닉에서 지금 자동차는 준비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판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배터리 조달에 대한 공급이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LG화학이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에 대한 배터리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라는 군소리를 앨런 머스크가 꺼냈습니다. 네. 파나소닉 때문에 우리 자동차 판매가 미뤄지고 있다. 근데 이제 파나소닉은 어떠한 이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LG화학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치고 들어간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 자동차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은 네. 테슬라 모터스는 전 세계에 지금 대략 연간 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서 100만 대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00만 대라는 수치는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서 한 시리즈가 네. 출고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연간 판매되는 이
출고량이 네. 80만 대에서 많이 팔리면 100만 대 정도예요. 아, 국내에서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 모터스는 시장 자체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혹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마켓을 했을 때 네. 전체가 100만 대라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작고 아직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네. 거죠.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지연이 된다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중국과 유럽의 거점을 준비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설비를 더 늘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조달은 더 필요할 거예요. 일본에서 바로 넘어가는 일본에서 이제 이 조달 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에서요. LG화학의 남경 공장하고요. CATL이 새롭게 조달에 대한 가능성이 여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배터리 데이에서 한 달 전에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분기에 나왔었던 테슬라 모터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배터리 파트너에 대한 가능성 CATL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LG화학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파나소닉에 대한 물량이 완전히 삭감되진 않을 겁니다. 유지가 되면서 이 주요 배터리 3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 네. 이번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왜 중요한가 다음 도표 보시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되실 거예요. 네.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네. 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지만 이거는 뭔가 시리즈에 대한 변화 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시장 타겟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다음 자료 봤을 때 테슬라 모터스의 중요한 키워드가 배터리 파트너에 대해서 선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LG화학 당연히 될 것이면 LG화학 관련된 종목들 LG화학을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CATL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은 중국 기업에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배터리 데이 이제 지난달에 했잖아요. 맞아요. 예, 한 달 전이 아니라 거의 한 2달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벌써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테슬라 데이가 다음 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터리 파트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네.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배터리에 대한 세대에서의 기술 변화, 트렌드.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대가 5세대다. 5세대. 벌써 5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사람들은 잘 인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을 계속 기다려왔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 LG화학하고 삼성 SDI밖에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바뀐 것도 몰랐고. 그나마 이제 양극재가 뭐고 음극재가 뭐고 분리마 전해질 정도만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되고 기술에 대한 바뀜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네. 그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요. 파트너와 신기술을 통해서 네. 이 또 가격에 대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요. 중국에서 판매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판매량이 대부분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도 사실 몇 단계 나눠서 이제 감소를 할 겁니다. 네. 감축을 할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연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술 효율이 높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했고요. 앞으로는 계속 보조금을 삭감하는 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민들 입장에서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조금이 없다라면은 자동차 판매에 대한 판매량에 대해서 리스크를 잡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가 자 전기차 싸게 만들어야 된다. 전기차 원가 절감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내에서도 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또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겠죠.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가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때 어떤 말들이 중요했는지 이 자료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차기 배터리 팸 그러니까 배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한 공정을 어디서 할 것인가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왔고 배터리 셀에 어떻게 기술을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품에 대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또 이 유통비를 낮추기 위해서 현지 조달에서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텍사스 기지에서 연결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네. 테슬라 모터스가 사업이 꼭 전기차만 하지 않습니다. ESS 사업도 해요. 네. 근데 ESS에 대한 생산 기지는 미국에만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2분기 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야기했던 LG화학과 그리고 CATL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네. 여기 배터리 셀에 대한 전략 때문에 LFP라고 해서 새롭게 이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부분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의 함유량을 높여서 밀도를 높여서 네. 뭐 에너지를 높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출시 가능한 거는 니켈이 88% 정도까지 올라간 것. 네. 근데 앞으로에 대한 목적은 95%까지 올리는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전기차의 니켈의 함유량은 대략적으로 80% 언더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니켈을 높이는 게 이제 기술인데 여기에서 LFP 리튬 이마철이거든요. 네. 이 제품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300마리 이하에 대한 급에서는 LFP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기업이 CATL입니다. 네. 그래서 CATL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해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는데 네. 가장 근접하게 시설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 CATL이에요. 그리고 LG화학. 네. 당연히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네. 우리가 충분히 두 회사가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음 자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모터스의 네. 주요 거점 기지인데요. 뭐 가장 뭐 텍사스 그리고 방금 뭐 전에 네바다 봤던 기가 텍사스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될 기지는 여기 네. 상해입니다. 상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베를린이 될 거예요. 네. 우선은 상해 기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간 15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5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0만 대급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려면은 이 상해에 대한 기지를 15만 대에서 50만 대로 이제 높이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동안에 15만 대도 사실은 배터리 조달을 못 받아서 생산에 좀 지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50만 대로 높인다면은 배터리에 대한 생산 공급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대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그럼 배네요. 파나소닉에 대한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새롭게 파트너에 포함되는 LG화학이라든지 네. CATL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네. 다만 이제 베를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지금은 아직 공장 부지를 준비하는 정도고 이제 본격적인 공장을 위한 착공은 내년 뭐 아주 늦다면은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현지 조달에 대한 배터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왜냐 원가를 낮추고 배터리 조달에 대해서 현지 국가 현지 지역과 협업을 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해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기업에 대한 활동이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정치적 상황을 뚫고 상해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 시진핑 주석과의 앨런 머스크의 만남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테슬라 모터스는 현지에 대한 투자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장 네. 크게 할 겁니다. 그런 관점의 모델이 베를린에서 할 건데 베를린에서 현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의 이 배터리에 대한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BMW, 뭐 벤츠, 아우디, 그밖에 이제 폭스바겐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삼성 SDI, LG화학이 유럽의 거점 지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투자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공장을 짓는데 돈을 쓴다? 이건 투자다,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 짓는다고 했을 때 현지에서 배터리를 조달받는데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유럽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삼성 SDI도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유럽에서 짓기를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이라든지 파우치 위주로였거든요. 네. 근데 원통형에 대한 기술을 이제 유럽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해 기지에서는 CATL과 LG화학, 네. 베를린 기지에서는 LG화학과 음. 삼성 SDI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음.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현재 이 기가팩토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조달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자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에서의 투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중국에서의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뷰를 나타낸 것이고요. 예. 뭐 5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이 음. 자료의 설명입니다. 이전에 언급해 주셨던 15만 대에서 50만 대로.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 CATL과 LG화학의 역할은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음.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대략 한 두 달 전부터 해서 한 달 전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이죠. 네. 이 CATL 관련된 종목들을 또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이 유럽에서도 베를린 기지에 대한 준비, 분명히 이제 착공이 이제부터 들어가지만은 네. 요번에 테슬라 모터스에서 배터리 데이를 통해 테슬라 모터스 데이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로드맵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유럽에서 지금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짓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의 협약이 아직 논의가 마치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유럽 시장 공략이 아니라 유럽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춘다라면은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은 이 유럽 현지에서의 우리가 만약에 조달하게 된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기타 등등의 기업들입니다. 일단 어떤 기업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객사가 다양해야 돼요. 네. 가장 다양한 거는 삼성, SDI와 LG화학인데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주로 표기된 거는요. LG화학이 많아 보이지만은 네. 앞으로 생산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 SDI입니다. 그 이전에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삼성 SDI를 네. 강조해 주신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네. 현재까지의 순위는 테슬라가 전부다. 근데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삼성 SDI가 제일 고객사가 많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현재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 네. 현재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생산에 대한 캐파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삼성 SDI가 고객사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를 봤을 예. 때. 예. 일단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를 예상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구조가 원통형 네. 그리고 각형, 파우치형 세 가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선택하고 있는 건 원통형이에요. 네. 근데 원통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SDI, LG화학입니다. 두 회사밖에 예.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기가 팩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이 회사에 대한 조달이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주요 거점 생산 기지가 헝가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 주요 지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유럽에서 현지에서의 조달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2021년도,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점 2년 사이 동안에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체 생산 가능할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는 BMW가 제일 좀 근접하게 얘기를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모터스가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원가 절감이잖아요. 네. 원가를 어디서 낮출까?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역시 배터리예요. 네. 뭐 엔진도 필요하겠지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은 니켈 값을 높이면서 네. 고밀도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코발트에 대한 부분들. 네. 코발트를 줄이면서 니켈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코발트가 사실은 왜 줄이냐면은 네. 비싸요. 아, 그래요. 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간에 대한 기술이 사실 LFP예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연비를 만든다면은 네. 아주 이제 최하급이 아니더라도 LFP로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LFP에 대한 관심 보여야 되고 네. 코발트에 대한 양이 줄어들고 있다. 하이 니켈화를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극재에서의 이제 기술 변화가 나오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 음. SDI 연결 에코프로 BM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네. 에코프롬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 팔리고 있는 양극재 기준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NCM811입니다. 네. 이 제품이 가장 지금 현재 팔려지고 있고 테슬라 모터스도 NCM811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NCM, NCA 또 NCMA 이와 같은 이제 키워드를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정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결정체에서 단결정체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다결정체에서 단결정체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결정체고요. 이거는 다결정체가 모여져 있는 건데 니켈이 많이 높을수록 밀도가 좋다. 근데 그 밀도는 역시 단결정체가 밀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조직도 촘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결정해서 단결정을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네. 그게 에코프로 BM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맞아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에 대한 이제 기술 변화를 이야기 드리고자 이 네.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테슬라 모터스가 현재 차종 주행 거리에 대한 측정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출시될 S, L, R 라인이고요. 네. 또 S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R 모델들, Y 모델들 이 모델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 모델 3가 가장 주력 판매 제품입니다. 근데 연비를 봤을 때 이 300 이하의 모델이 모델 3 SR 플러스입니다. 네. LFP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잖아요. 네. 300 이하라고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300 이하에서의 만약에 연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여기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LFP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니켈이 들어가면서 300km 이상 갈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300km 언더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LFP로. 그만큼 그러면은 그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코발트에 대한 제외하고 그리고 LFP에 대한 사용이 되면서 근데 LG화학이 추구했던 것은 이쪽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LG화학은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것 같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공급량 지금 사실은 판매 대수만 본다라면은 사실 모델 3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모델 3 안에서도 뭔가 좀 그 옵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면은 다음 모델들은 LG 화학이 담당하고 네. 조금 더 보급형이라면은 혹은 이제 저가형이라면은 CATL이 담당하고 이런 관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연비를 표를 본다라면은 LFP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LFP 왜 굳이 사용하냐? 사실은 이제 이해 내용들은 좀 많죠. 왜냐면은 얼마 전에 테슬라 모터스 사고 사건이라든지 전기차 폭발 사건 것들 다 대부분 니켈 사용하면서 이제 터졌기 때문에 네. LFP로 가게 되면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연비 자체가 300 이하 언더라면은 이걸로 대체해도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무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넘어가야 되는 기술이 있고요. 일단은 LFP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상이 된다라는 것, 네.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주요한 이제 기술에 대한 차이를 봐야 되는데 LFP와 NCM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네. 자,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좀 가격적으로 했을 때 좀 네. 저렴하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LFP를 쓸 수 있는 보급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상해 본다라면 LFP에 대한 CATL 네. 그리고 NCA에서는 LG화 이 구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설명드렸을 때 NCM에서 이 기술 LG화학이 파나소닉과 기술이 동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대수도 사실 파나소닉이 하지 못하는 그 공백을
LG화학이 채운다라는 생각 크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이 내용들은 한 번씩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소차 이야기인가요? 자, 일단 이제 수소차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전기차에 대한 포인트는 배터리 데이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 네. 그러니까 원가 절감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유럽과 중국에서의 기가팩토리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CATL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소차에 대한 보급이 앞으로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치보다 독일, 뭐 이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포인트 기대해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차량에 대한 투자는 가장 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유럽 지역입니다. 네. 물론 이제 유럽의 가장 큰 관심은 수소차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소 네트워크입니다. 수소 네트워크. 예,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일단은 수소 네트워크, 수소 충전 수소에 대한 이 구조가 생긴다면 당연히 수소차에 대한 활용도도 생길 것인데 네. 아마도 유럽에서의 수소차 활용은 우리나라의 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세단보다는 아마도 트럭 위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찌됐든 이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만큼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주요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도표인데요. 네. 우리나라보다 단연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독일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늘어나는 추이 자체가 독일에서 크게 투자를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수소차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먼저 했지만은 네. 시장에 대한 미래에는 유럽에 대한 특히 독일에서의 역할이 클 것이다. 그러면은 이 유럽에서의 수소차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다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유럽의 포인트는요, 수소 차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네. 유럽에서는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를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수소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은 지금 우리가 수소차 부품주만 많이 보았을 텐데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이걸 또 중요하게 보자 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수소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걸 보시면 되는데 부생수소 방법, 네. 추출수소, 수전해. 수전해는 물 H2O에 대한 원소 기호를 가지고 네.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정기적 분리하는 전기로 분해하는. 네, 전기 분해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추출수소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났네요. 추소라고 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추출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가스를 통해서 특수가 이제 그 천연가스를 통해서 네. H2만 골라내는 방법이고요.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 공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수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음. 근데 사실은 이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 지금 현재 수전해에 대한 기술 동향이 가장 네. 진행되고 있는데 음. 일단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들 때문에 이제 수소에 대한 관점도 제가 직전에 이야기 드렸던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이 순수 수소, 고순도 수소에 얻는 방법에 좀 포커스를 좀 보자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겠고요. 뭐 네.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제외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추천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대원강업 이야기 할 건데 대원 강업이요. 네. 우리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3광이네요. 3기 오토모티브. 이 종목이 최근에 와서 주가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회사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배터리를 케이스를 만들고 또 팩을 만들어서 넣는 공간 네. 그 공간에 대한 강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배터리 팩, 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나인테크 이들 기업들이 새롭게 LG화학 대비해서 주목을 받아서 크게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럼 이들이 만들었던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패키지를 만들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 회사가 나라 M&D. 네. 이게 다 LG화학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3기 오토모티브도 LG화학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런데 3기 오토모티브와 같이 이제 이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는 강판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또 대원 강업입니다. 네. 대원 강업은 무엇이냐면은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 수소차를 만들었을 때 탑재될 수 있는 강판을 만들면서 이 회사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수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자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수소 에너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뭐 그밖에 효성화학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업이 대원강업입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 드리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3,400원과 3,600원 사이라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태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는 저는 크게 봅니다. 오. 직전에 있었던 목표가가 고점이 6,000원대인데요. 저는 여기보다 더 높게 유례 12,000원대. 찾기 힘들 정도로 목표가 강하게 네. 불러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알려진 기업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발굴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각을 받게 되면은 저만큼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12,000원까지 제시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3,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리 깔끔하게 되셨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드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의 기회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